마냥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결혼 소식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난 폭풍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물론 근거 없는 공격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나름 이유 있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하죠.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사이 요즘 결혼 발표로 온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한 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 커플 TOP10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0위는 바로 엄연경 차서원 커플입니다. 드라마 청일전자 미스리와 두 번째 남편에서 연이은 호흡을 맞추던 이들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연예계의 또 다른 커플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이던 차서원이 혼전 임신 소식과 함께 전역 후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발표하며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들의 임신과 결혼 발표에는 축하보다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문제의 이유는 단순히 5살 연상 연하 커플이거나 군 복무 중 혼전 임신이라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차서원이 과거 출연했던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 비의도적 연애담에서 차서원은 상대 배우이자 아이돌 출신인 공찬과 진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실감나게 그려냈습니다. 이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에 드라마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여성 팬들은 시즌2를 열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죠. 그러나 일부 여성 팬들은 극중 러브라인에 과몰입하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과 임신 발표 후 일부 팬들은 차서원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가시밭길만 걸으라는 저주 섞인 말까지 등장하며 온라인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죠. 더 나아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차서원이 일부러 여자친구를 만들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하며 비난의 수위는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결혼 자체를 부정하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죠. 사실 차서원과 공찬은 드라마 캐스팅 당시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본 리딩과 촬영을 통해 친분이 쌓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커지면서 애정신과 스킨십 장면에서도 대본 이상의 연기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의 과몰입은 현실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었고 단순히 리얼하게 연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서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차서원은 직접 손편지를 써 팬들에게 사과하며 겨우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상대 역이었던 공찬은 이러한 팬들의 관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위는 에일리 최시훈 커플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솔로 가수 중 최상위권 실력파 보컬리스트로 꼽히는 에일리. 그녀는 2024년 말 3살 연하 배우 출신 사업가 최시훈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하며 연예계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발표 직후 일부 팬들은 축하 대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예비 신랑 최시훈의 과거였습니다. 무명 배우로 지내던 그는 연예 예능 솔로지옥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여성 출연자 프리지아와 형성한 러브라인 덕분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의 과거에 대한 찜찜한 의혹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방송 3회차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시훈이 호스트 출신 클럽에서 일했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곧 삭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적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불안을 느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호스트와의 인연으로 결혼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고 이들의 공사 능력은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에일리 역시 그 영향권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시훈을 향한 의혹과 비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에 최시훈은 한 잡지사 인터뷰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과거 행사 아르바이트 사진이 중국에서 변형되며 자신이 호스트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산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그는 공식 SNS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로 또 한 번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중에게 안심을 주려 했죠. 이 정도 다짐이면 최시훈을 향한 비난도 이제는 잠시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팬들의 과도한 의심과 온라인 소란 속에서도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위는 한이- 양재웅 커플입니다. EXID의 한이는 위아래 역주행 이후 설현 아이린 등과 함께 비주얼 센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스타입니다. 그녀는 10살 연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과의 열애를 공식 인정한 지 4년 만인 2024년 6월 직접 손편지를 SNS에 올리며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축하가 쏟아졌지만 순탄할 것 같던 결혼 준비는 곧 한 사건으로 인해 비난의 중심에 놓이고 맙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예비 신랑 양재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 연애사 때문이 아니었죠. 2024년 5월 그의 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처방한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른바 코끼리 주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심정지에 이를 때까지 1인실에 격리한 채 약물 처방만 유지했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문제의 불똥은 뜻밖에도 한이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직후 결혼 발표라니 한이가 정말 몰랐을까? 라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팬들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 것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한이와 양재웅은 9월로 예정되었던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한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발표를 한 양재웅을 향한 비난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족을 향한 사과조차 병원장으로서가 아닌 소속사를 통해 발표하면서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었죠. 결국 양재웅과 한이는 예기치 못한 논란과 비난 속에서 결혼과 공적 이미지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7위는 최여진 - 김재욱 커플입니다. SBS 예능 돌싱포맨에 출연한 최여진은 7살 연상의 운동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돌싱 남성과 인생의 짝꿍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남성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결혼 임박을 암시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방송을 통해 베일에 쌓여 있던 예비 신랑의 정체가 공개되었는데 많은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최여진이 일주일 중 5일을 수상스키에 매달리던 시절 그녀에게 수상스키를 가르쳐 주었던 김재욱 감독이자 당시 그의 아내와 함께 숙식을 제공하며 수상스키를 즐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여진은 이 부부를 나에게 아빠, 엄마 같은 분들이라 소개하며 사실상 한 가족처럼 생활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4년여가 지난 뒤 그녀가 아빠 같은 분이라고 소개했던 김재욱과 결혼을 발표하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중의 의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상스키를 함께 즐기고 동거까지 했던 과정에서 이미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닐까? 라는 주장이 퍼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재욱의 전 아내가 직접 나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라고 최여진을 감쌌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설사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지인이 이혼한 경우 그 지인과 친분이 있었던 상대와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일반적으로 피합니다. 더군다나 단순 지인이 아닌 부모님처럼 따르던 사람과 결혼을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랑이 일반적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겠죠. 수많은 오해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여진 - 김재욱 커플은 어려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선택한 사랑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6위에는 태국의 페인트 재벌가와 결혼해
단숨에 사모님 반열에 오른 신주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4년 드라마 작은 아이들로 연예계에 첫 발을 디딘 신주아는 대부분 조연과 단역으로 머무르며 무명의 쓴맛을 톡톡히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한 번으로 그동안의 서름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태국 여행 중 만난 사라웃 학구는 JBP, 태국 유명 페인트 회사 창업주의 아들로 첫눈에 신주아에게 반해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아 진정한 재벌로 자리매김하며 신주아의 삶을 화려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국에서 처음 신주아를 만난 후 사라웃의 마음은 폭발적이었다라고 주변은 전합니다. 그는 신주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격주로 한국을 오가며 진심을 보여주었고 신주아는 처음에는 그의 재벌 여부를 의심하며 거리두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호화로운 소비 습관과 꾸밈없는 태도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6개월간의 열정적인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신주아를 며느리로 맞이한 시아버지는 결혼 직후 방콕의 수영장과 골프장을 갖춘 궁전 같은 집을 선물로 안겼습니다. 남편 쿠의 개인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아버지 재산만 무려 2천억 원을 넘는다니 신주아가 초대형 재벌 사모님으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연예계에서 무명으로 고생했던 그녀가 단숨에 태국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변신한 이 스토리는 노력보다 운이 더 큰 인생의 전형적인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위는 일본 엔터 재벌 사모님이 된 김영하입니다. 2003년 통신사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김영하는 이후 인기 시트콤 논스톱 3에 출연하며 조인성, 현빈, 한여주, 한예슬 등 당대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녀의 또렷하면서도 섬세한 외모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하지만 김영하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 기획사는 그녀에게 집과 차량, 전담 통역사까지 제공하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모델로서 일본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김영하는 야노시오의 전성기를 연상시킬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젊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단숨에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일본 엔터 업계의 거물 시바 코타로였습니다. AKB48 창립자로 잘 알려진 그는 엔터계 대표 플레이보이로 손꼽히며 아이돌 멤버들을 정치적 접대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지만 김영하에게만큼은 진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영하는 원래 한국인 사업가 엘모 씨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혼하고 나서야 시바 코타로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본격적으로 구애할 수 있었죠. 이혼과 재혼 사이에 고작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환승 결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시점이 이혼 후였다고 주장하며 불륜 논란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시바 코타로와의 결혼은 김영하에게 경제적 안정과 화려한 생활을 선사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자산만 해도 1,000억 원을 넘어 일본 엔터 업계에서 여전히 막강한 위치를 자랑하며 IT와 외식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죠. 덕분에 두 사람은 도쿄 중심가의 고급 빌라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내의 맛 제작진이 김영하의 호화로운 생활을 방송에 담고자 했으나 그녀는 제작진의 의도를 간파하고 출연을 거절하며 프로그램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김영하의 삶은 카메라 밖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4위는 중국 재력가와 결혼하며 총 4번이나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성은채입니다. 2007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성은채는 개그 프로그램 속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외모 덕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개그 활동을 접고 영화 가자, 장미 여원의 주연으로 발탁되며 배우로 변신했지만 영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하며 결국 연예계 생활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성은채는 중국과 몽골에서 미용기기 수출과 키즈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히던 그녀는
당시 울란바토르 전 시장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중국 재력가 황모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모적으로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 큰 호감을 가지지 않았던 성은채와 달리 황모 씨는 첫눈에 반해 끊임없이 진심 어린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성은채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황모 씨는 부동산과 건설 사업을 국제적으로 운영하며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결혼식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중국 심천, 한국 남편의 고향인 한성, 그리고 네팔까지 포함해 총 4번의 결혼식을 올리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 심천 결혼식은 고급 리조트에서 열렸는데 중국 내 상류층만 이용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 성은채 남편의 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널리 알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배우 함소원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죠. 또한 남편에게 운동을 권하자 직원 수 800명에 달하는 대형 헬스장을 직접 설립하게 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남편 황모 씨의 개인 자산은 약 7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덕분에 성은채는 단숨에 중국 재력가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3위는 홍콩 엔터 재벌 사모님으로 우뚝 선 하유미입니다. 하유미는 병강세 시리즈에서 전무후무한 오결 역할을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단숨에 섹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9년 중화권에서 명성이 높은 재력가 클라렌스와 결혼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사와 연예 경력이 결합되며 하유미의 결혼은 대중문화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되었죠. 클라렌스는 영화 제작자이자 영웅 캐릭터 곤색의 창작자로 명성을 쌓는 동시에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자산이 1,000억 원을 넘는 부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유미와 클라렌스의 첫 만남이 다소 엉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유미는 연애 중이었고 클라렌스는 그녀의 친구를 소개받는 더블 데이트 자리에서 하유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엔 한국에서 잠시 끊기는 듯했지만 한 달 뒤 클라렌스가 하유미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연애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유미는 클라렌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현재 연인과는 결별, 곧바로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별거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유미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 중임에도 생활비는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며 불화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위는 태국 최고 재벌의 아내가 된 임상효입니다. 슈퍼모델 출신으로 영화 너희가 태지를 믿느냐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던 임상효는 홍진경과 장윤주 등과 함께 샘미 미라라는 책 출간을 준비하던 중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 사차이라 티와 운명적인 인연을 맺게 됩니다. 사차이라 티는 태국 내 백화점, 쇼핑몰, 건설회사, 리조트 등을 운영하며 아시아 상위 12위권에 속하는 초대형 재벌가 출신입니다. 태국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 출신으로 명실상부한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처음 홍진경의 매력적인 뒷모습에 이끌려 말을 걸었으나 정작 앞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임상효에게 눈길이 멈췄고 결국 그녀에게 빠지게 되었죠.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두 사람 앞에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을 주저하던 시아버지의 반대였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드라마 대장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임상효가 직접 만든 잡채를 맛본 시아버지가 결국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이렇게 2006년 태국 방콕에서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게 됩니다. 결혼 이후 임상효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2013년 고여름 파리 컬렉션에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과거 슈퍼모델로 런웨이에 섰던 그녀였지만
이번 방문은 남편이 태국에 건설 중인 초고층 건물 파크 하이트에 입점할 패션 브랜드를 찾기 위한 공식 출장 성격이었습니다. 이 순간 임상효의 달라진 위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한편 남편 사차이라 T의 개인 자산은 약 8천억 원에 달하며 총 재산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위 배우 임유진 사랑은 실패, 결혼은 성공. 임유진의 인생은 한마디로 똥을 피하다가 다이아몬드를 밟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그녀가 결국 사랑과 결혼해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여성 듀오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대중의 외면을 받았던 임유진은 연기자로 전향했지만 조연과 단역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연애에서는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오지호였습니다. 섬세한 매력으로 그녀를 사로잡은 오지호와 임유진은 드라마 신입사원, 가을소나기 등을 함께하며 공식 커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지호의 바쁜 일정과 늘어난 거리감은 관계의 균열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약 3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2007년 1월 오지호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안나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오지호와 안나가 연애 당시 동거했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지호가 임유진과 교제하던 시기에도 최소 1년 동안 두 여성을 동시에 만났다는 폭로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템프로 아가씨와 톱스타의 사랑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고 오지호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안나 지인과 업소 관계자 증언으로 결국 싸이월드를 통해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안나의 친구 김마담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갑작스러운 비극 속에서도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오지호에게 깊은 실망을 표했습니다. 안나의 마지막 날 역시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오지호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갔으나 끝내 만나주지 않았고 10여 통의 전화도 무시당한 뒤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안나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디션에 나서는 오지호를 위해 고급 의상을 사주고 자신은 구형 차량을 타면서도 오지호를 위해 외제차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오지호는 그녀를 철저히 숨기고 그녀가 힘들게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의 월세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결국 안나는 빚만 남고 오지호는 성공 후 그녀를 버릴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안나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자 오지호는 연예계와 대중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안나에게 의존하며 또 다른 여성과 연애까지 이어가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 와중 임유진은 2007년 초 오지호 사건으로 곤혹을 겪고 있던 시기에 현재의 남편 배우 윤태영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윤태영은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로 상속 재산만 450억 원, 순자산은 1천억 원 이상인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입니다. 오지호처럼 빨대를 꼽고 살아야 하는 인물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의 윤태영과 결혼하며 임유진은 지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지호는 여전히 곤혹스러움 속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돌아갑니다.